네, 10월 1일자 녹음 시작할게요. 네. 이번 스터디도 참여하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올해만 해도 저희 어, 세미나 참석하셔가지고, 이제 스터디를 제대로 좀 시작해보고 계신 분들 많죠. 그리고, 심화 강의 때도 계속 꾸준히 오신 분들도 지금 이제 공부를,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시면서 나름 또 성취도 하고 계시고 그 성취 도중에 많이 막혔던 부분들 뭐 혹은 좀 방향 잡기 어려운 분들을 좀 보면 스터디에서 많이 좀 해소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터디를 좀 저희가 좀 제대로 좀 방향을 좀 이끌어드리는 쪽으로 스태프들한테 푸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어떤 식으로 그 공부 방향을 잡고 하는 부분들은 사전에 이제 이미 설명을 많이 드렸었고 아직도 이제 보면 그 자기 고집이나 아집 때문에 제대로 공부가 되지 않는 분들이 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자기 시간적인 부분을 핑계를 댈 수는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최대한 참여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 어쨌든 뭐 지금 현재 채팅방에서 보면 100분이 넘는 분들이 아마 저희 무손실 매매를 하고 계시고 예, 이제 저희 친분 교류를 하고 있는 많은 이제 오랜 또 세월 동안 2011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스터디를 계속 해왔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해서도 계속 이제 친분을 쌓고 온 전국에 있는 이 많은 동지분들, 학생분들, 그리고 형님, 동생분들 많죠. 그분들도 보면 아, 조금만 흐트러지면 이제 공부를 좀 쉬거나 좀 자세가 삐딱해지면 바로 좀 수익률이 좀 급감한다든가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는 이런 단계가 중간중간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울 점은 사실 저희 스태프들, 저희 밑에 있는 스태프들한테도 저희가 교육을 좀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주변 분들한테 배울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옆 사람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무손실 매매를 계속 해오셨던 그 많은 주변 분들한테 많이 배울 게 있으니까 잡담방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배우시고 또 오프라인에서도 모임을 꾸준히 해나가시는 게 스스로한테도 자극이 끊이지 않는 어떤 자기관리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무리 잘하는 분들도 팀 없는 상태에서 사실 그리고 동지 없는 상태에서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중간에 망가지세요. 처음 초심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런 녹화해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동영상들이 대부분 다 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뭘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바로잡아 드리는 게 스터디 첫 시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바로 잡음으로써 또 바로 그 어떤 특정 부분을 고쳤을 때 수익률 자체가 완전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오늘도 한 번 더 지적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이게 보여드린 화면에서는 사실 좀 건방지지만 이제 케이스타긴포 주식 이제 종합병원입니다. 뭐 저희가 언론사의 입장에 있지만 사실 이 언론사를 어떤 정보를 어떻게 다루고 하는 데 대한 교육 부분을 더 저희는 중요시하고 있고 어쨌든 저희 구독자를 늘리려면 중요한 거 그거잖아요. 저희 사람들이 2년 주기로 다 죽어나가는 판에 제대로 된 구독자를 제대로 양성을 하는 게 더 목적이지 말 그대로 차를 파는데 운전을 할 수 없다.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운전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와 다르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어, 지금 현재 전기차가 팔리려면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고 충전소가 많아야 된다. 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서 성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계속 꾸준한 어떤 정보를 꾸준히 저희한테 얻어가고 또 더 나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 찾아오는 이런 선순환이 구조가 되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예, 잘 보시는 게 좋고 현재는 지금 이제 손실이 나는 이유는 사실 간단하죠.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이 남자 여자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 스태프들하고 전혀 닮지 않았다. 라는 거 먼저 아셔야 되고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 그죠? 뭐 우리 귀요미 정기현 씨라든지 뭐 이렇게 딱딱한 우리 조성현 씨, 뭐 세훈 씨 같은 부드러운 타입들도 다양한 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는데 스태프들이 전부 다 개인적인 개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렇게 이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알고 계시고 저희 스태프들이
자, 앞으로 어떻게 해드릴지 이런 걸 저희도 이제 방향을 잡아나온 단계이기 때문에 네, 다음 화면 보시게 되면 네, 이제 그 퇴직을 대비하고 이제 전업 투자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직장을 그만두시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몇 년 뒤에 직장을 이제 그만두실 때를 결국은 대비를 하는 건데 전업 단계라는 게 사실 그 거의 99%다 실패를 하세요. 성공하신 분 거의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전업 투자자 분들조차도 저희 스터디에 많이 참여하시는 이유가 잘 안 되니까 그죠?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오히려 저희 그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 직장을 병행하는 분들이 현재 전업을 기존에 해오신 분들보다 훨씬 실력이 좋을 겁니다. 그건 장담 드릴 수 있는 내용이죠. 일단 퇴직을 대비하는 기본적인 마음 자세 자체가 이제 그 전업을 준비하기 때문에 퇴직을 하는 과정에 뭐 3년 뒤에 내가 퇴직을 한다. 죽어라고 열심히 해서 무슨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는 과정만큼 혹은 다른 그 어떤 전문 자격증을 딴다. 기술을 새로운 걸 배운다 정도 수준의 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전업은 무조건 실패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거야 뭐 뻔히 여러분들 공부해보시면 더 느끼시겠죠. 기정사실이고 이걸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미친놈이에요. 사실 보면. 네. 무시하세요. 그런 분들 어차피 저희가 안고 가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이걸 스터디를 해서 돈을 벌고자 했으면 한 달에 30만 원씩 받고 리딩을 해드린 게 훨씬 더 돈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 유사투자 자문업 형태를 띄는 게 훨씬 돈이 되지 지금 현재 스터디로 해가지고 저희가 얻는 이득은 정말 없어요. 어차피 저희가 고임금의 직원들을 데리고 자기 매매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푸시해가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론적으로는 지금 무손실 매매가 가능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 한 사람의 자산은 가치라고 하죠. 그 한 사람의 가치는 어디든지 사실 데리고 가서 500만 원 계좌를 주면서 예를 들어 5천만 원 계좌를 주면서 방 하나와 컴퓨터를 던져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 10년만 시간을 주게 되면 또 몇십억까지 키워요. 그런 거죠. 한 사람의 그 가치가 그 어떤 그 복리에서 얻는 주식시장 판에서 보면 꾸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 기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몇십억을 줘도 사실 얻기 힘든 기술 혹은 이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모든 사람이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가치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 실제 제가 전업팀을 구성을 하다 보면 그런 무손실 매매가 가능한 사람 한두 사람 카리스마 있는 이제 리더격인 한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 거의 다 먹여 살립니다. 그 구조가 저희는 많이 봐왔기 때문에 실제 서울에서 잘 된 팀들조차도 저희가 그동안 봐온 팀들은 대부분 다 보면 그런 리더격에 있는 누군가가 확실히 팀을 이끌면서 나머지 분들 좀 그 뭐 금주령 혹은 담배를 끊게 한다든지 아무튼 뭐 그 주식하는 데 대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딱딱딱 제거해 나가는 규칙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보를 매일 정리하는 벽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전체 자료를 정리하고 일정을 체크해서 일정대로 주식을 딱딱딱딱딱딱 요리해 나가는 그런 센스까지도 이제 거의 그런데 나오는 그런 센스는 그 능력보다는 어찌 보면 규칙성, 꾸준함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무손실 매매가 가능한 어떤 특정 인원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마치 공군에서 그 어떤 비행기를 한 대 몰 수 있는 그런 공군 비행사를 하나 양성하는 수억 원,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그런 과정보다 더 비싼 가치를 띠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이제 그 적어도 내가 팀에 어느 정도 해가 되지 않는 정도 수준까지는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나중에 스스로가 이제 팀의 리더격은 되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끌지는 못하더라도 민폐는 되지 않는다. 적어도 나는 꾸준함은 정도는 있다라고 정도까지 스스로를 팀원에게 어필할 정도가 되지 않으면 사실 누가 데리고 가겠습니까? 누가 같이 팀을 하려까요? 지금 아마 그 저희가 그 저 스태프들도 보면 대부분 다 눈치가 백단이에요. 왜냐면 그동안 이제 세월이 있으니까. 딱 봐도 누가 어떤 질문을 하는가를 내용을 딱 들어보게 되면
그 사람은 이미 실패한 게 눈에 딱 들어와요. 이미 교육은 뭐 한 달, 두 달 계속 진행되고 있고, 교육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 분명히 예전에 이미 몇 번이나 강조했던 내용을 또 묻고 있다. 혹은 반복된 실수를 하고 있다. 머리가 나빠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아예 관심이 없다가 이제부터 관심을 가지거나 뭐 그런 식인데, 그런 사람, 암 걸리는 사람을 사실 그 어떤 팀원으로 받아줄 팀이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교묘하게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 난 저 사람이 싫다. 저 사람은 사람으로서는 좋지만 팀원으로서는 가치가 없다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양음 매매 혹은 무손실 매매를 방에서 전혀 따라하지 않고 자기 혼자 멋대로 매매를 하고 있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분들 분명히 저희도 블랙리스트로 적어 놓고 있긴 한데, 그분들조차도 이제 보면 결국은 우리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간택 안 할 거 아니에요. 만나 술만 먹는 사람이지 절대 우리 팀에 들이지 않는다 라는 게 확실시 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스터디의 가장 중요점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 팀을 결정짓는 데까지 단계에 갔을 때 결국엔 패배자는 팀원으로 절대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서로한테 계속 어필하는 공간이란 뜻이죠, 결국엔. 그래서 어필을 계속 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리 숙제검사 안 하잖아요. 스태프들 보면 숙제검사 하는 사람 있어요? 안 하죠. 안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 하면 어차피 티가 나요. 어차피 티가 나거든요. 결국에는 이상한 소리 질문 찍찍 해대면, 아, 이 사람은 뭔가를 안 하고 있구나. 진짜 대번에 티가 납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 예제들을 보이면 뭐 뻔히 아실 건데, 굳이 설명 안 하고 굳이 강요 안 할 겁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누가 봐도 다 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끄러운 걸 스스로 느끼셔야 되고. 자, 이제 보통 이제 여러분들 수익 구조가 그렇죠. 처음에 요행으로 돈을 벌다가 나중에 뒤로 갈수록 거의 뭐 한 방에 골러갑니다. 최근에 이제 금요일장에 있었던, 저는 금요일장에 다른 데 출장을 갔었는데, 이제 뒤늦게 이제 얘기 들어온 거 보니까 뭐 한미 약품이 공시를 30분 간격으로 좋은 공시와 나쁜 공시를 완전히 냈죠. 좋은 거는 정말 약발이 안 받을 때도 많지만, 나쁜 건 기가 막히게 시장이 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식은 기본적으로 거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수익을 잘 내던 사람도 그때 뭔가에 현혹이 돼가지고 뭔가에 홀려가지고 한미를 샀다. 하루 20% 30% 날렸어요. 다시 벌려면 그거에 곱절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진짜 어려운 겁니다. 아무리 저도 예전에 많이 겪었던 문제긴 한데, 처음에 예전에 돈을 벌 때는 한 10억, 20억 쉽게 벌리더라고요. 장이 그때 2008년도 이후로 제가 이제 2010년까지 한 2년 동안 번 돈을 보게 되면 한 2, 30억을 그냥 쉽게 벌었어요. 왜냐면 장이 완전 변곡기였잖아요. 변동성이 엄청 쩔어가지고 진짜 지수가 있는 대로 곤두박질 쳤을 때 당시가 이제 금융위기가 왔을 때 당시가 2008년도였는데, 사실 아무거나 샀어도 50% 100% 그냥 원래 가치로 돌아오는 회귀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주식은 그렇잖아요. 눌림목 변곡점을 저희가 항상 공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제자리로 그 가치를 찾아가는 습관, 관습 때문에 그렇죠. 결국엔 주식은 제자리로 회귀한다. 본연의 가치를 찾아간다 때문에 당시에 괜찮다라고 생각됐던 종목들이 떨어진 걸 아무거나 사도 수익이 엄청 많이 났었어요. 그때 제가 단기간에 한 20억, 30억 벌어놓고도 한 2년 정도가 장이 어느 정도 괜찮다 보니까 2011년도 이제 금융위기 전에 보면 전까지 엄청 좋았다가 금융위기 때 2011년 이제 유럽위기 때 조성장이 완전 진짜 제대로 오면서 돈을 갖다가 반토막이 났어요. 순간적으로. 2년을 잘했는데 몇 달 만에 거의 뭐 5만원 때문에 반토막이 났었어요. 근데 그걸 다시 회복하려면 겨우 마이너스 50%니까 50%를 다시 벌면 되는 문제가 아니죠. 주식은 10억에서 5억으로 까이면 다시 10억으로 가는데 더블을 벌어야 되죠. 수익률을 100%를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곱절의 노력이 필요하고 심리는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걸 극복을 해내려면 예전에 몇 번이고 극복해냈던 어떤 단계의 심리 상태, 예전에 강력했던 어떤 그런 극복을 해봤던 어떤 성장, 고통을 겪어봤던 그런 시기가 있는 사람들은 다시 해내는데, 아닌 사람들은 그냥
보신 화면처럼 이전보다 더 못한 단계로 돌아섭니다. 자, 여기서 드리는 그 어떤 그 과제는 뭐냐면, 이제 뒤에 이제 아주 원칙들을 보게 되면 이걸 안 밟으려면 결국엔 공부를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더 있죠. 더 설명 들어보시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이 증시를 많이 겪어본 게 아니에요. 증시는 어떨 때 보면은 돈을 계속 쉽게 주다가 어떨 때는 그냥 모조리 송두리째 뺏어갑니다. 근데 그 얻어가는 쉽게 돈을 버는 장에서는 착각하기 너무 쉽습니다. 개초보들이 보면 뭐 6개월, 1년 정도에 뭐 대부분 수명들이 2년 이내인 이유가 다 그거예요. 거의 보면 2년에 한 번 정도는 똥을 밟습니다. 제대로. 그래서 똥을 밟고 이전에 보여드렸던 화면처럼 이런 거 한 번에 골로 가버리기 때문에 2년 이상, 3년 이상 계속 이어가다 보면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생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돈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물린 채로 뭐 장기 투자하는 거 거의 죽은 거나 다름이 없고요. 3년 이상 꾸준한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개초보다. 아시겠죠? 전부 하향 평준화로 시작을 합니다. 그 스터디 기본 마인드 자체가 내가 몇 년 동안 꾸준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어떤 노하우 방법이 없었고 진짜 꾸준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무조건 저 자세로 배우세요. 저희가 이제 저는 사실 실제 꾸준한 수익을 낸 거는 2011년도부터 2010년도 정도 되겠네요. 2011년도에 좀 망창 까먹고 나서도, 그리고 2011년도에 뭐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했긴 했는데 2011, 2012, 2013, 2014, 2015년 동안에 보면 돈을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100억 원대 이상 돈을 벌어들였죠. 근데 이런 돈을 버는 과정 속에 있었던 스토리도 보면 저희가 스터디나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계속 오픈식으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신 부분이기도 해요. 저 사람은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돈을 벌었다. 제가 예전에 뭐 5억을 가지고 5억인데 나 5억 가지고 동성제약 같은데 밀어 넣을 거예요 해서 더블 딱 벌고 10억 만들고 10억 인증 딱 하고, 그죠? 그 다음 10억에서 다시 또 무슨 종목 밀어 넣고 또 3억 벌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돈을 불려 나가는 과정을 오픈 채팅, 지인들이 있는 채팅방, 그때 100명이 넘는 방에서 계속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스터디를 계속 이끌어 왔었는데, 그때도 보게 되면 이제 그냥 콩고물 매매죠. 2달 동안 주식 하나도 모르시는 분 있어요. 그 동생인데, 정욱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도 보면 2달 동안 거의 더블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콩고물 매매죠.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끌고 가니까 밑에 사람들이 낙수효과 식으로 비슷한 유형의 매매를 했을 뿐인데 수익률이 많이 난다를 그때 한번 이제 제대로 체험을 시켜줬었고, 이제 그때도 제가 느꼈지만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이드를 해주는 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 공부를 안 하면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이렇게 뭐 어떤 신기로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했을 때 사봐라 팔아라 사라 팔아라 주식의 신이 아무리 얘기해준다 한들 아무 의미 없는 게 그겁니다. 결국은 옆에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게 아니잖아요. 다 잃어버려요. 무조건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운이든 어떤 지인의 정보든 어떤 방법으로든 운으로 내가 내 실력으로 돈을 번 게 아니라는 게 딱 확실시 된다면, 3년 이상 내가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는 게 아니라면 전부 다 같은 개초보 최 밑바닥에서 내가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버느냐에 따졌을 때 버는 건 사실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거 아시겠죠? 디펜스만 합니다. 디펜스. 처음에 1년은 여러분들이 내가 오펜스, 공격보다 디펜스 쪽, 수비 쪽에 치우치는 연습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오히려 돈이 벌린다라는 걸 느껴요. 신기하게도 그걸 느끼실 겁니다. 지금 현재 무손실 인증하신 분들이 보면 저희 스태프들 가이드도 따라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거의 1층 매매, 저점인 공간에서 계속 매매를 하다 보니까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수익이죠, 결국은. 왜냐면 좋은 건 어차피 저희가 좋은 것만 다루고 있잖아요. 종목들은 다 어차피 좋은 걸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뭐예요, 나머지는? 잃어버리는 상황에서만 디펜스만 해주면 버는 건 누구나 번다는 겁니다. 이 구조를 만들어 드리는데 기본적인 목표가 스터디에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지켜주시면 되겠고, 디펜스를 어떻게 할 건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 시황, 차트, 재료, 수급 이제 4가지를 보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시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12월은 장이 좋지 않다. 11월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질문 중에 스태프들한테도 질문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하실 때 부분이 뭐냐면, 모를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생각하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모르는 거는 누구나 모르는 겁니다. 근데 모를 때는 뭘 해야 됩니까? 안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부터 약속입니다, 우리한테. 모르면 안 하는 겁니다. 모호하면 안 한다. 불확실하면 안 한다. 이걸 지키시기만 해도 디펜스의 가장 기본 전략입니다. 저한테 묻더라고요. 여러분, 예전부터 제가 가장 이제 강의나 어떤 대학 강연에서도 좀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상황은 어떤 생각, 지금은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들 진짜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선생님, A라는 종목이 현재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장점도 있다.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모르겠다고. 모르죠. 왜냐면 악재도 있고 호재도 있다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호재 쪽이 좀 강하긴 해 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럼 뭘 얘기해야 됩니까? 악재가 더 부각될 수 있는 거 다음날 되면.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호재가 더 부각되더라도 결론은 뭐예요? 다음날 악재가 더 부각될 수 있잖아요. 오늘 내가 결론을 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을 위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악재가 더 부각될 수도 있고 호재가 더 부각될 수도 있다. 이건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옳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이 보게 되면 자기 잘난 체의 어떤 꼴값 때문에 하는 가장 큰 과오 중에 하나가 단정을 짓는 겁니다. 단정을. 이거는 좋다 안 좋다를 단정을 짓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 좋은 점이 있다, 좋은 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안 좋은 점이 있으면 그냥 안 하면 됩니다. 시황도 마찬가지고 재료도 마찬가지예요. 악재가 있으면 안 하면 돼요. 그냥 시향 삐리하고 뭔가 찝찝하고 안 하면 돼요. 좋을 때 하면 돼. 그냥 재료도 삐리한 거 있으면 하지 마요. 가더라도 내게 아니면 그만이죠. 저거 아니면 할 게 없어요. 진짜 저게 없으면, 저 종목이 없으면 진짜 주식시장에 손댈 게 한 종목도 없을까요?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종목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건 병신소리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미 선택을 할 종목이 없다라는 거 공부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마 2,0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 내가 진짜 저 종목 아니라도 살 게 없을까요? 병신 같은 소리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공부를 해서 일단 기본 베이스는 많은 후보군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를 따졌을 때 이게 A라는 종목이 A가 아닌 이유가 되면 B가 A가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그죠? B 중에서 악재가 없는 걸 고르면 됩니다. 그게 A입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찝찝한 건 다 배제를 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디펜스가 됩니다. 디펜스. 지키는 매매가 저절로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까지 많이 해줬던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부 다 보면 불확실한데도 스윙을 하거나 불확실한데 자꾸 매수를 해요. 스스로도 불확실한 걸 알아요. 물어보면 대부분 희한하게 알아요. 이거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거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안 돼요. 근데 왜 샀냐 물어보면 좋은 부분이 있어 샀대요. 이 미친 소리 아니에요, 진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안 좋은 게 있으면 더 좋은 걸 사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물건을 살 때처럼, 집을 살 때처럼 똑같습니다. 저희가 직원들, 저희 스태프들한테 하는 교육 내용도 똑같고, 그걸 전달을 해서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있는 스태프들 교육 내용도 여러분한테 해드리는 내용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이제 이전 9월 3일 날 했던 강의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뭐겠습니까? 누구나 다 레벨 3까지는 올라옵니다. 자, 차트를 아는 단계는 레벨 1입니다. 레벨 1은 확률이 20%입니다.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재료, 시황, 수급을 무시하고 하는 차트 매매는 확률이 20%다. 그럼 10개 찍으면 2개 맞고 8개가 다 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통계를 냈을 때 거의 거짓 수준이죠. 무조건 하면 망하는 매매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수급을 볼 줄 안다. 수급이 말 그대로 거래량이 실리거나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는데 수급과 차트를 약간 병행을 한다. 그럼 확률이 그래도 50%예요. 복불복 동전 정도 던지는 게임은 된다는 거죠. 자, 동전을 던졌습니다. 앞면이 나왔어요. 사고 뒷면이 나옵니다. 팝니다. 자, 이거 정도 확률은 된다는 거죠. 카지노에 가서 게임하는 것보다 조금 낫습니다. 카지노에서는 적절하게 7대3 비율로 어쨌든 카지노가 이기게끔 비율을 맞춰 넣었죠. 그래서 자, 답은 나와 있습니다. 레벨 3는 재료를 아는 거, 재료, 차트, 수급 세 가지를 아는 게 레벨 3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재료라는 건 결국엔 정보방에서 알려드리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그거 말고도 제 스태프들이 얘기해주는 거 현재 일정이 가까이 왔는 거 위주로 보시는 겁니다. 자, 레벨 3의 단계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보게 되면 자, 재료라는 건 결국 언제 무엇이 있다, 신제품이 나온다, 신약이 개발된다, 혹은
방영이 된다. 회사가 사활이 걸고 있던 게임이 출시가 된다 등등 이런 모멘텀들이죠. 최근에 NC소프트가 강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몇 년을 사활을 걸던 모바일 게임, 리니지 모바일 게임이 나오는 모멘텀이 있죠. 그리고 리니지 이터널 완전 진짜 그 대작이죠. 결국 이 리니지 이터널도 4분기에 테스트가 있고, 그리고 리니지 레볼루션 이제 넷마블에서 개발한 레볼루션 같은 경우도 거의 뭐 TV 방송에서 지금 현재 광고를 엄청 때리고 있죠. 나오자마자 무조건 1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재료가 리니지의 재탄생, 재발견, 어떤 그 IP, 지적재산권 IP에 대한 부각이 되는 어떤 시점, 이런 게 맞물리다 보니까 안 떨어지죠. 지수가 아무리 지랄 해도 결국은 계속 NC소프트는 차트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설명드리기를 리니지가 급점에 다다른 시기를 올해 말과 내년 상반기라 설명드렸죠. 왜냐하면 리니지 이터널이 나올 때까지는, 대작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상승세가 이어진다. 왜냐? 주식은 호재를 선반영하니까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80% 노출, 어느 정도 언론에서 유포되어 있는 호재는 대부분 선반영해서 계속 움직입니다. 그걸 다 이용하는 거죠.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게 일정 매매 매력입니다. 저희가 달력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달력에 적혀 있는 부분 대부분 다 보게 되면 거기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현재 시점에서 간다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어떤 타이밍에 살까를 고민해 보라는 재료를 나열해 놓는 그런 종합 집약체죠. 그죠? 그러면 사실 거기서 보셔야 될 게 뭐예요? 다음 달에 이 회사가 무슨 모멘텀이 있다, 호재가 있다, 재료가 있다. 이게 증시에서는 보통 전문용어로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죠. 증시에서 나오는 모든 리포트들이 보면 모멘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랑 모멘텀이 있습니까? 이 회사는 신제품을 내놓는다, 신차가 나온다. 만도가 신차가 나오는 시점까지 주가가 계속 꾸준히 오르다가 신차가 나오자마자 또 한도가 꺾였었죠. 이런 똑같습니다. 예전에. 자, 그런 패턴들. 혹은 신약이 나오는 시점까지 계속 주가가 오르다가 신약이 출시되자마자 주가는 꺾입니다. 어떻습니까? 다 선반영이 돼서 움직이는 거죠. 자, 레벨 3 단계는 재료를 이해하는 거, 재료 일정이 언제냐까지를 보고 그 타이밍을 어떤 식으로 요리하는 겁니다. 중장기 포지션은 재료가 다음 달에 나온다, 혹은 2달 뒤에 나온다, 3개월 뒤에 나온다를 보고 시황과 적절히 보고 상황을 봤을 때 너무 빨리 들어가면 데미지를 입을 것 같다 그러면 일정을 이왕이면 타이트하게 가져, 최대한 일정이 가까운 데 가져가고, 이 종목은 무조건 일찍 사야 돼 라고 판단되는 시점이라면 빨리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걸 계속 재는 거죠. 그걸 쪼은다라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타이밍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져가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 그 종목과 나머지 다른 일정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비교 우위를 통해서 타이밍을 잡아 나가는 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레벨 3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디펜스만 했는데 수익이 나는 구조. 레벨 3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왠지 아시겠죠? 왜냐? 레벨 3에 있는 재료들은 대부분 다 좋은 재료만 가지고, 그래도 후보군이 시장에 그런 모멘텀이 있는 재료들을 싹 다 모아놓게 되면 설마 2,000개 넘는 종목들이 2,000개가 다 모멘텀이 있겠습니까? 미쳤어요? 그렇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은 모멘텀이라는 건 내가 어떤 회사가 내가 신소재를 내놨어요. 올해 1월에. 그러면 신소재가 뭐 2달 뒤에 또 나올 수 있어요? 안 되죠. 적어도 몇 년 뒤에 또 나오거나 몇 달 뒤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모멘텀 도래기가 길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처럼 회사들마다 그 모멘텀 도래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 추려봤자, 아무리 좋은 걸 추려봤자 100개, 200개 미만이라는 거 뜻입니다. 그러면 자, 신제품 내놓는다, 신약을 개발한다, 뭐 그 신약 키트를 개발한다, 혹은 뭐 신차를 내놓는다, 수주 모멘텀이 있다, 어디에 뭐 제품을 납입하기로 했다, 중국과 교역을 하기로 했다, 각종 일정들을 쭉 나열해놓고 보게 되면 그 나열된 일정들 중에 그나마 나와 조우하기에 가까운 일정이 훨씬 더 언론 플레이도 강해질 거고, 내가 봤을 때 좋은 건 남들이 봤을 때 좋은 겁니다. 그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보면 그 D-Day가 가까울 때까지 계속 어떤 호평이나 계속 관심을 받게 돼 있고, 관심은 수급으로 이어지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수급이 차트를 만들게 돼 있고, 결국은 그런 종목들만 놓아놓고 매매를 하다 보면 시황에서 오는 특별한 악재만 피하게 되면 누구나 돈을 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디펜스입니다. 디펜스.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디펜스를 하려면 기본 베이스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재료를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 베이스가.
그게 안 되는데 레벨 3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암기가 안 돼 있는데, 어떤 종목이 무슨 호재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어떤 뉴스를 보고 뭘 사야 될지 비교 우위의 대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집을 사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적어도 내가 집을 한 채를 살려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집들을 싹 다 비교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집은 얼마짜리인데 얼마의 거품이 있다, 저 집은 얼마짜리인데 얼마의 거품이 있다, 다 비교해놓고 보고 집을 하나를 고르게 되면 정확한 집을 살 수가 있지만, 중요한 건 주식은 그 개체수가 많을 뿐입니다. 비교해야 될 대상이. 자, 주식이 암기인 이유가 딱 여기 설명이 딱 가능한 거죠. 주식을 암기 상태에서 내가 이 재료가 오면 내가 사야지라고 타이밍을 쪼고 있는 종목이었다면, 그 다음날 이 재료가 일정, 예를 들어가지고 원래 6개월 뒤에 나오기란 신소재를 개발하기란 회사가 다음 달에 이 신소재를 내놓는 발표회를 한단다 라는 재료, 한 달 뒤로 일정이 딱 잡혔다. 이 신소재 회사가 10년 동안 개발을 했다. 이 신소재가 나오게 되면 LG, 삼성에서 모든 회사들이 다 눈독을 들이고 무조건 살 신소재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가가 한 달 동안 폭등하는 겁니다. 근데 평상시 이 회사의 재료를 모르고 있던 사람이라면 과연 손이 나갈까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개뿔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파급력도 모르는 거고. 자, 여기까지 4레벨을 여러분들 안 바래요. 어차피 시황이라는 건 기본 베이스를 저희 스태프들이 알려드릴 거고, 시황에서 큰 변곡점은 1년에 한두 번, 세네 번, 그리고 각각 다른 시황이 반복되고 있죠. 왜냐하면 보세요. 주기가 몇 년 사이클로 다가오는 시황 주기이기 때문에 큰 이벤트, 2008년도 금융위기라든지 2011년도에는 유럽위기 뭐 이런 거, 2002년도 카드 사태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보면 주기가 어때요? 뭐 몇 년 주기로 막 오잖아요. 몇 년 주기로. 그 다음 뭐 그리스 위기라든지 이번에 있었던 브렉시트 같은 거, 특별한 케이스들, 뭐 도이치뱅크 사태라든지 어때요? 흔해요? 흔하지가 않죠. 그죠? 그 뜻은 뭐겠습니까? 규칙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벨 4단계는 진짜 난이도가 높으면서 그냥 가이드를 먼저 따라가 보시고, 적어도 3년을 주식을 해서 수익률이 꾸준하다는 거 입증하라는 얘기가 4레벨에서 다 승부가 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3레벨 날고 기는 사람도 시황 4, 레벨 4에서 시황에서 보통 결정이 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론적으로는 예를 들어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한들 2002년 카드 위기 때 죽어버리거나, 2007년도, 2008년도 때 금융위기 때 꺾여 뒤져버리거나, 2011년도 때 못 견디고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거나, 그리스 때 신용 풀매수했다가 싹 다 거지 됐거나, 어제 같은 금요일장에 그동안 6개월을 잘해온들 뭐겠습니까? 갑자기 어느 한순간 내가 삘이 꽂혀갖고 한미약품에 신용 풀매수 미수까지 다 땡겨 샀다. 거지되면 6개월 동안 아무리 잘해온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 번에 반토막인데. 그런 식이죠. 결론은 딱 그겁니다. 자, 디펜스 레벨 4단계에 있는 건 여러분한테 바라지 않는다. 왜냐, 이게 주기가 자주 이런 변곡점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의 가이드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레벨 4까지 안 바라고 일단 3까지 무조건 공부를 통해서 하루에 해야 될 것들 과제를 하다 보면 레벨 3으로는 자연적으로 올라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저희가 그 텐션을 배우고 있죠. 그 스터디에서 텐션이라는 건, 자,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 이전 그림에서 뭘 볼 수 있습니까? 결국은 그 수급이 어디로 쏠리는지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조작이 되는 그림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전날 아무렇지 않은 텐션이 없던 종목들, 긴장감이 없던 종목들이라도 언론, 찌라시, 혹은 누군가의 간택, 그죠? 투신이라든지 혹은 그 어떤 돈 많은 누군가에 의해서 매수에 의해서 보면 그냥 특정 종목이 불거지고 수급이 몰리는 현상, 혹은 섹터가 수급이 완전 몰리는 현상, 그게 바로 텐션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전날까지 별로였던 종목들이더라도 다음날 진짜 상황이 괜찮아질 수 있잖아요. 그때 텐션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럼 미리 총알을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장중에 할 게 없습니다. 자, 우리는 현재 그 스터디에서 목적은 중장기 매매를 배우는 거 절대 아니죠. 어차피 중장기 매매는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레벨 3 정도 레벨이 되게 되면 어쨌든 비슷한 수준으로 갑니다. 좋다는 거 넣었다가 깨지면 또 다음 종목에서 승부를 보려고 팔게 뻔하고, 그 주기와 패턴이 길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번에
특정 A란 종목에서 다음 달에 호재가 있어가지고, 2달 뒤에 호재가 있어서 종목을 밀어 넣었는데, 종목이 잘 됐어요. 잘 됐다 칩시다. 예를 들어 아까 NC소프트 예를 들었죠. NC소프트가 갑자기 리니지가 망했어요. 갑자기, 그죠? 리니지 게임을 출시를 했는데 망했어요. 중간에, 혹은 개발이 딜레이가 됐어요. 1년 동안 보류하겠다. 김택진이 한마디, 술 취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리니지가 폭락하게 되죠.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장기로 매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종목이 중간에 악재가 생겨가지고 깨졌다. 순간적인 대응이 안 되죠. 중장기 포지션은. 다른 거 뻘짓거리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 내가 다른 종목으로 종목을 교체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그 사이클이 길 수밖에 없죠. 복구하는데 한참 세월이 걸립니다. 어차피 중장기는 중장기로 커버하려고 그렇게 뻔하기 때문에. 근데 단타의 매력은 뭘까요? 최대한 타이밍을 쪼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블록, 예를 들어서 볼게요. 저는 예를 들어서 매매 학생들한테 가르치게 되면 이왕이면 아침까지 고민하라 얘기합니다. 전날 종가 매수도 괜찮지만 이왕이면 아침이 더 좋은데. 왜냐면 후보군이 아까 재료 좋고 괜찮은 재료들 그리고 앞으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혹은 수급이 좋은 것들, 차트가 이쁜 것들을 골라놓고 보니까 약 후보군이 100개예요. 관정에 쫙 다 놓고 보니까 아침에 이제 현금 100% 예를 들게요. 현금이 100%예요. 현금이 100%인데 내가 아침에 전날 이미 이제 그 돈을 다 써버린 사람 입장에서 아침에 장이 밝아도 진짜 좋은 걸 아침 8시 40분경에 뉴스를 보고 뭔가 이 종목이 진짜 오늘 무조건 갈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더라도 내 종목을 무슨 종목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절대 살 수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돈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사람들,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은 아침에 마지막 블럭을 철저하게 밀어뒀다가 8시 55분까지도 고민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8시 55분에 보면 뉴스가 진짜 많이 좋은 게 뜨는데 비교 우위를 막 하다가 얘도 좋고 쟤도 좋은데 뭘 사야 되지 아침에 정말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찰나에 8시 55분에 그 모든 걸 해결해주는 뉴스가 땅 뜹니다. A하고 B를 비교하고 있었는데 1종목하고 2종목을 비교하고 있었는데 2종목도 좋고 1종목도 좋았는데 둘 다 사면은 그날 물릴 확률이 반반이었다는 거죠. 왜냐면 그날 무조건 좋으란 법은 없으니까 며칠 뒤에 좋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무조건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종지부를 찍게 해준 게 아침 장전 호평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예를 들어가지고 2번 종목이 호평이 떴어요. 동사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 어떤 SK증권에서 발표하기를 목표 주가를 2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떴습니다. 차트는 바닥이었고 진짜 괜찮은 종목 중에 후보군 중에 한 명이었는데 마침 그날 호평이 떴어요. 그러면서 그 뉴스는 수십만 명의 그 독자들이 대부분 다 봅니다. 근데 보는 시기는 다 달라요. 점증하는 구조. 무조건 똑같은 시기에 볼 수는 없죠. 8시 55분에 내가 빨리 봤다면 9시에 그 종목을 사고 나면 그 비슷한 기사를 계속 복사해서 쓰는 기자들이 계속 연달아 씁니다. 쓰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계속 뉴스가 나올 때마다 HTS 송출될 때마다 주가가 계속 10시 이전까지 몇 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산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내가 2%든 3%든 수익을 내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블럭을 장중에 맞출 필요도 꼭 무조건적인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보게 되면 종가가 진짜 좋아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가가 이미 호평이 나올 줄 알고 사는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종가에 내가 봤을 때 괜찮은 종목이면 이거 분명히 리포트 내일 낼 것 같은데 이런 감이 딱 드는 순간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그런 걸 많이 경험했었는데 나라면 내일 아침에 이거 무조건 호평 낸다. 실제 아침에 호평이 나와버려요. 종가에 사놨는데 그럼 아침에 종가에 사는 것보다 내가 더 싸게 샀다는 얘기잖아요. 전날. 그죠? 이런 식으로 전날 최선을 다해서 사면 마치 장전 호평을 보고 블럭을 맞춘 것보다 더 싼 가격에 전날 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더 싼 가격에 전날 종가를 노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노력 여하가 진짜 중요하고 평상시 종목을 이해하는 어떤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결론은 그거죠. 현재 여러분들 직장인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직장을 준비하는 퇴직자 준비 과정이라면
종가를 위주로 종가 2시 반 뭐 그 투신 집계를 보고 많이 사시긴 하는데 2시 반 기준으로 내가 3시 반 전까지 종목을 한 종목을 어떤 종목을 골라서 사는 부분과 혹은 아침에 일정 부분을 사는 걸 비율을 계속 어느 정도 배분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정 부분은 호평도 노려보고 일정 부분은 종가 전에 사보는 연습도 계속 해보면서 어느 게 더 나은지를 비교해보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를 느끼셔야 됩니다. 조금 더 내가 언론보다 한 템포 좀 앞서 있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 묘하게 앞서 있는 경우가 생겨요. 저는 보면 저 같은 경우는 한참 이제 좀 매매의 신의 경지에 올랐을 때 대회를 막 모조리 휩쓸었을 때 보게 되면 내가 전날 괜찮다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아침이면 희한하게 기레기들이 그 기사를 다 써주더라고요. 땡큐죠, 땡큐. 그냥 내가 좋은 건 어쩔 수 없이 좋은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고르다 보면 다음날 기사가 나온다는 거죠. 자, 마지막 블럭을 최대한 타이밍을 쪼아보세요. 노력하는 겁니다. 숙제는 현재 5% 이상 상승 종목 정리하기, 투신 수급 정리하기, 전체 종목 차트 돌리기. 계속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자, 5% 이상 상승 종목 정리하고, 투신 수급 정리하고, 전체 종목 차트 돌리기 이 세 가지만 1년만 그냥 미쳤다 생각하고 하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좀 전에 기사가 나올 것 같아 다 알게 됩니다. 진짜 느끼시게 될 거예요. 현재 지금 저희 무손실 매매 인증하시는 분들 수익 인증자가 보면 100명을 넘어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사실이죠. 그죠? 엄청난 분들이 보면 몇 달 혹은 뭐 최근래까지 계속 매일 장중에 먹고 빠지고 매매해서 어느 정도 내가 전업투자를 했을 때 매일 1, 2% 정도 수준의 계좌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거 스스로 입증하고 계시죠. 자, 5% 상승 종목을 정리하다 보면 잡주가 진짜 많습니다. 25%, 35%짜리 상승 종목들은 대부분 다 시총이 굉장히 작은 잡주들이죠. 그만큼 가볍기 때문에 올라간 거. 삼성전자가 25% 올라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잡주들이 많이 그런 상승 종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트렌드를 읽는데 굉장히 도움되죠. 잡주 트렌드. 택도 아닌 뭐 반기문의 사촌 조카라 해서 종목이 같다. 그게 왜 뭐가 문제입니까? 예? 그렇죠. 어쨌든 내가 다음에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슷한 이유로 해서 뭔가 최근에 저희가 최근래가 아니고 브렉시트 이후에 스터디방에서 저희 이제 제일 먼저 정치 테마주는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을 때 아마 대부분 다 저희 스태프들한테 정치 테마주를 스터디에 공부해서 무조건 배제시키라고 설명드렸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는 아시죠? 그거를 위주로 처음에 공부를 하다 보면 그냥 다 쓰러지는 미친 공부가 됩니다. 왜냐면 전부 거품이고 현실적이지 않고 등락이 빠르고 속도가 빠른 데다가 말 그대로 거품 실체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인데 여러분이 이제 한창이란 종목이라든지 지금 현재 원래 성문 어떤 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면 정치 테마주 몇 개는 저희가 리포트로 발행해 드렸을 때 하반기 때 반딧불이라든지 반기문 임기 종료가 있기 때문에 재료가 분명히 대선 재료로서 하반기 때 너무 괜찮다라고 스터디 때 중기성, 중장기성 종목으로 수익 종목으로 알려드렸던 종목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일종의 저희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냐면 그런 걸 가지고 매매 자체의 중심을 거기에 둘 수는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 계좌를 따로 뗍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1억을 굴리고 있다. 그럼 1000만원만 떼요. 그리고 그런 종목을 그냥 박아두고 특정 일정 대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8월부터 11월 사이에 내가 대선 반기문주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반기문 친인척주를 샀다. 우리가 한창을 밀어드렸죠. 그때 8월부터 해가지고 벌써 70%, 60% 가까이 올랐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종목을 샀을 때 매매 계좌에 그걸 섞어놓고 막 매매를 하다 보면 눈에 계속 밟히죠. 뭔가 섞이고 엉망진창 됩니다. 근데 내가 그냥 이걸 특정 프로젝트로 안 사기는 뭐하고 사가지고 뭔가 하기에는 좀 찝찝하다 싶은 종목을 내 비중의 일부를 떼가지고 그냥 프로젝트 계좌로 따로 운영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은 수익대로 거두면서 그런 종목들이 5% 상승 종목 하면서 빡칠 이유가 없죠. 그 이유를 정리하다 빡치죠. 내가 나는 맨날 1, 2%짜리 먹고 있는데 보니까 이런 거지 같은 종목들이 30%씩 친인척이란 이유로 막 갖다 박으니까 상한가에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근데
그런 프로젝트 계좌로 떼놓고 보게 되면 나는 적당히 내가 원래 원리 원칙대로 매매를 하고 있을 뿐더러 이런 정치 테마로도 수익을 일정 구간 큰 수익을 냈다라는 게 어느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스스로 위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프로젝트성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이제 뭐 반테만 어느 정도 형성이 다 끝났기 때문에 뭐 재미가 없고 일단 지금 현재 그 임기 종료 전에 한 번 더 시세는 있겠지만 일단 패스하시고 예를 들어 설명드린 거니까 다 이제 투신 수급 정리하는 하는 거로 넘어오게 되면 5% 상승 종목 정리할 때보다 투신 종목 정리에서는 종목 개체수가 작기 때문에 사실 종목 정리도 빨리 끝납니다. 한 100여 개에서 200개 정도 정리하다 보면 그 어떤 때는 보면 작죠. 또 돈 단위가 너무 작게 들어온 종목들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투신 수급 정리를 하다 보면 중형주 성격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잡주는 잡주인 경우도 많지만 그죠? 잡주인데 잡주에서 좀 그 실적주로 좀 넘어가는 종목들도 많고 혹은 이제 그 잡주인데 단기 모멘텀이 좀 괜찮아서 갑자기 들어왔다거나 뭐 금액 규모는 작지만 뭐 몇 억대 돈이 들어와가지고 잡주를 들어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좀 재료성으로서 봤을 때 잡주에 돈이 많이 들어온 케이스 이런 케이스가 좀 잘 먹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안 볼 수는 없고 투신수급 정리에서 보면 그런 일부러 시총이 작은 것 중에 투신이 들어온 걸 찾으면 더 파급력이 크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쪽에 치중하시는 분들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포커스를 이제 내가 돈 단위가 크면 투신수급 추정 중에 약간 시총이 약간 큰 쪽, 뭐 5천억대에서 1조 미만인 종목들을 많이 건드리시게 되고 자연스럽게 시총이 5천억 미만인 종목들 2천억 3천억대 시총인데 투신이 많이 샀어요. 그럼 무조건 폭발합니다. 그죠? 그런 경우 케이스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시죠? 그런 식으로 시총별로 봤을 때에 대한 파급력을 계속 보세요. 눈을 보고 이제 하나씩 체크를 해보시면 시총이 이런데 이 정도 들어왔는데 이렇게 반응했어? 이건 무슨 재료가 있구나. 투신이 이렇게 왜 이렇게 산 데는 이런 이유가 있구나 등등 정리해보면서 파급력과 타이밍상 어떤 시기에 어떤 뉴스가 흘러나왔을 때 종목이 투신이 샀구나 정도로 알 수 있는 그런 계속 어떤 트렌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럼 1번과 2번만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 한 1년 정도 하게 되면 레벨이 엄청 상승해 있어요. 대화가 됩니다. 대화가. 자, 여기서 대화라는 게 어떤 대화입니까? 장중에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너 이거 보고 있어? 나 이거 보고 있다? 서로 툭툭툭 종목만 던져주고 재료만 딱 알려주게 되면 알아서 착착착 요리를 해냅니다. 자, 여기서부터 레벨이라는 게 형성되는 거죠. 레벨 3 단계는 사실 서로 대화에 큰 대화가 구질구질한 대화가 필요 없습니다. 재료 일정 툭툭 게임 인증샷 끝 아시겠죠? 구질구질한 대화가 나오는 이유는 전부 다 숙제를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구질구질한 대화가 나오는 시간은 보통 저희 스태프들도 보면 한 2달, 한 달 정도는 계속 용인해 드릴 건데 그 이상 넘어가서도 계속 이상한 질문이 반복되게 되면 그 어떤 공부를 하지 않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숙제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다 알 수 있다. 저희 스태프들한테는 사실 정리하는 거 개별 그 업무 일치나 이런 거에 지금 교육생들 오게 되면 전부 다 올리게 하기 때문에 검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 사실 누가 검사해 줄 거예요? 뭐 검사비 따로 받을까요? 검사하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할 수 없잖아요. 결론적으로는 1번, 2번만 여러분한테 하게 되고 3번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3번은 시간이 없으면 굳이 지금 단계에서는 안 해도 좋다. 몇 달 뒤에 시간이 1, 2번 하게 되면 속도가 붙게 되면 나중에 하루 1시간만 해도 5% 상승 종목 정리, 투신 수급 정리 금방 끝납니다. 처음에 모르니까 이유 찾다가 끝나잖아요. 처음에 이유 막 찾다 보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 설마 그게 이유 똑같은 게 반복되는데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처음이 오래 걸릴 뿐입니다. 처음이. 착각입니다. 착각. 이게 계속 무슨 운동이든 무슨 공부든 다 처음이 오래 걸릴 뿐이지 반복하면 오래 걸려요. 절대 안 그렇거든요. 자, 3가지 위주로 일단은 먼저 하시고 그 뭐 지금 현재 더 욕심을 내자면 자 4번 이거 오타고 이렇게 해야죠? 에이씨. 죄송합니다. 자,
트렌드 읽기입니다. 트렌드 읽기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결국엔 1, 2, 3번을 다 하다 보면 이게 말 그대로 결론만 보는 거죠. 결국은 남들이 5% 이상 올려놓은 거 보게 되고 투신이 이미 들어온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전체 차트 돌려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결론은 뭘까요? 남들이 이미 일으켜 놓은 것들 결과물을 보는 거고, 4는 뭘까요? 이 예측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측. 자, 예측. 앞에 부분들이 전부 다, 과정들이 전부 다 결과물을 보는 거였다면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는 단계에 대한 연습을 하게 되는데, 예측은 여러분들이 이제 1년 뒤에 하는 공부기 때문에 현재는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트렌드를 읽는 부분은 저희 스태프들이나 다른 연구진 혹은 이제 다른 방향에서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게 앞으로 트렌드가 될 거다 정도는 이제 나오는 정보방에 올려드린 자료만 보더라도 향후 모멘텀이 이렇게 도래하겠구나 정도만 읽어주시는 정도만 해도 충분한 공부가 가능할 거예요. 자, 매매 기본 틀은 정해드릴게요. 1층 매매 하기입니다. 시세가 막 발현돼서 폭등해 있고 막 난리나 있는 차트를 가지고 앞에 동영상 2개 보셨으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1층이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일정 당위성을 부여해서 주가가 일정 횡보를 하거나 어떤 차트 형성을 하지 않는 구간 없이 계속 레벨업이 되었다면 일단 다 2층, 3층으로 다 분류하시고 빼세요. 쉬어가고 나서 당위성을 부여하고 일정 기간 어느 정도 평지를 유지를 해준 종목들 가운데 종목 선정이 들어가는 게 여러분한테 계속 안전합니다. 그게 바로 디펜스의 기본 시작입니다. 자, 1층 매매한다. 1층 매매. 그래야 떨어져도 급락장에서도 최근에 1층들은 다 어땠어요? 전부 다 1층에서 떨어져봤자 마이너스 2, 3%예요. 고층에서 떨어지면 마이너스 15%, 20%입니다. 아시겠죠? 다치지 않기 위해서 1층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 드리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가 1층 매매를 해라 라고 설명드리면 전부 다 스태프들한테 물어볼 때 지금 이 종목 어떤가요? 물어보는 게 전부 다 3층이고 4층인 거 설마 스스로가 몰라서 물어본다면 이해는 해드리는데 그 기간조차도 한 달, 2달 안에 다 극복하셔야 됩니다. 뛰어넘지 못하고서는 저희 스스로가 그분을 포기할 겁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실컷 좋은 거 찾아서 바닥에서 횡보하다가 혹은 횡보하다가 튀는 종목 찾고 이런 거 전부 다 재미 붙어서 막 무손실 매매에 전부 다 빠져 계신 분들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막 며칠 동안 70%, 80% 오른 종목 가지고 현재 이 종목 물려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본다든지 그 종목을 사도 될까요? 물어본다든지 이상한 질문을 툭툭 던지면서 스터디를 망쳐버린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나가시면 돼요. 그냥 방에서. 아시겠죠? 그냥 스스로 봤을 때 내가 택도 없는 질문할 것 같으면 치매, 알츠하이머 약을 드셔야 되지 스터디 방에 있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일정 대응 시에 두 계좌 대응하는 거 기본 상식인 거 아시죠? 자, 일정 대응이라는 게 결국은 일정이 가까운 곳 위주로 계속 선별해 나가면서 재료가 너무 멀리 있는 건 다 배제하세요. 6개월 뒤에 있는 재료 가지고 현재 막 여러분 매매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2, 3개월 안에 있거나 적어도 일주일, 2주일 안에 가까이 올수록 텐션, 긴장감이 형성되고 사람들 시선을 모아주는 그런 종목에 수급이 많이 몰릴 것 같은 종목을 위주로 해서 매매를 해서 최대한 시간 개념. 자, 이 모든 게 결론적으로 뭐냐면 결론은 뭘까요? 시간 개념이죠. 시간 개념. 자, 시간 개념이고 기회비용의 낭비를 막는 겁니다. 전부 다. 자, 1층 매매를 한다. 1층에서 떨어져 봤자 내가 손실을 복구하는데 몇 프로 정도만 더 벌면 되죠? 내가 1층에서 떨어졌어요. 실수를 했습니다. 1층에서. 손실이 나봤자 2, 3%. 보통은 저희가 무손실 매매 하시는 분들 물어보게 되면 손실 나봤자 1, 2%예요. 1, 2% 잘랐습니다. 다음에 1, 2% 벌면 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1층이 아는 데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거의 20% 손실 나게 되면 20%를 복구하는 데는 도대체 얼마나 걸릴까요? 답이 안 나오죠. 그죠? 또 급등주를 손대게 돼 있고 또 실수 나오고 40% 손실이 났어요. 다시 40% 손실이 난 걸 메우려고 또 급등주 또 하고 마이너스 50% 났어요. 그걸 메우는 데는 더블의 수익이 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건 단타라도 훨씬 힘든 문제죠. 근데 1층은 장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간 개념에서 봤을 때 1% 손실 난 거 다음날 1.2%, 1.3% 벌면 끝이란 얘기입니다. 커버가 빨리 이루어진다. 전환점이 빠르다는 얘기죠. 자, 일정 대응 시 두 계좌 대응한다 라는 거 설명드렸었고, 수급 대응에서도 일정 대응에서도 어떤 걸 나은 걸 할지에 대한 부분 선정을 한다는 것도 전부 다 장전 호평을 하는 4번까지 전부 다 같은 내용들인데, 다 5에 나오는 결론, 시간 개념과 기회비용의 모든 거 효율성을 따졌을 때 가장 빠른 걸 하는 게 단타의 답입니다. 자, 일정 대응 시에도 보면 이항이면 일정이 빠른 거, 그죠? 수급 추종 시에서도 이항이면 일정하고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 새우테크가 그랬었죠. 새우테크로 40%, 30% 수익 난 분들 엄청 많죠. 자, 잡주입니다. 그 시총도 1,000억 원대. 그리고 원래 이 재료가 정우성이 나오는 영화 아수라의 투자사. 좋아. 그리고 차트도 완전 개바닥. 그 다음에 이게 일정도 그때 2주 미만이었죠. 그렇게 남은 상태. 그런 종목을 저희 스태프들이 던져줬다. 두 계좌 대응해보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 스태프들도 그렇게 한단다 했어요. 수익에서 40%, 50% 수익이 납니다. 단타에서도 계속 등락타면서 매매하면서 수익이 났어요. 자, 수급 추종 매매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높았죠. 수급으로는 매매를 했을 때, 투신 수급 추종했을 때는 대부분 다 시총이 큰 거, 약간 잡주는 아닌 종목들을 건드리게 되잖아요. 그 종목으로도 수익이 났겠지만, 내가 현재 다루고 있는 잡주들 혹은 일정주들보다 수급이 낮다라고 생각되면 수급주, 일정주가 낮다라고 생각되면 일정주에 더 비중을 둬서 매매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5번에 나와 있는 시간 개념과 다 매칭이 된다는 얘기죠. 나는 안전성을 더 선호하겠다 얘기하게 되면 물론 수급 추종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낭비를 없게끔 무조건 다음날 튀어야 된다. 장전 호평을 노린다든지, 혹은 무조건 이번 주에 내가 수익을 내야 된다. 그러면 일정이 짧은 걸 해야 된다든지, 무조건 내가 수급보다 일정주, 잡주에서 수익을 좀 빨리 내야 된다. 난 돈이 급하다. 그럼 잡주, 어쩔 수 없이 잡주, 일정주, 그죠? 일정이 타이트한 것 중에 그런 식으로 무조건 수급을 추종할 필요는 없으나 일정과 일정이 있는 재료주와 그냥 수급이 진짜 좋은 수급 추종 매매들 중에 뭐가 나은지를 보고 시간이 빠른 걸 결국 선택하게끔 돼 있는 게 결국 이 잡주 매매 혹은 이제 우리 단타 매매 배우는 이 매매들 중에 시간 개념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기회비용을 최대한 1분 1초라도 더 먹고 시작하는 거죠. 아침 장전 호평이 한번 먹고 나면 현금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다른 매매 할 수 있어요. 또 먹을 수 있어요. 수익이 그 회전율이라는 게 1,000만 원을 갖고 10번을 회전시킬 수 있으면 1억을 가진 매매를 1억을 가진 사람과 진배가 없다는 거죠. 그런 걸 효율성을 따지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이 전업을 했을 때 그 효율성에서 결국 승패가 완전 갈립니다. 아시겠죠? 자, 장중에 드리고 있는 여러분 스태프들이 알려드리고 있는 양음양 매매는 진짜 보면 경험치에서 완전 승부가 달라집니다. 저희 스태프들이 보면 그 잘하는 스태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뭐 한 달에 4천, 5천씩 수익이 나죠. 인증샷 바로바로 올립니다. 그날 바로바로 어떤 매매를 했고 이런 리스트를 뚝뚝뚝 뿌려드리죠. 신기하죠, 보면. 근데 여러분한테 다 말씀드리고 있고 그 일정이 있는 종목들이고 현재 두 계좌 대응을 하는 원칙이라든지 장전 호평을 노렸거나 그날 있었던 이슈를 다루거나 여러분한테 한마디 말없이 하는 종목들 한 개도 없을 거예요. 다 규칙대로 일정대로 다 하고 있고 그 스태프들조차도 보면 전부 다 이런 시간 개념에 의해서 최대한 종목을 시간 낭비 없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굴려서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수익을 더 많이 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냥 내가 다음날 종목을 고를 때 가장 기본 베이스 원칙, 내가 이 종목이 물릴 확률이 몇 프로인가를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거기서 승부가 결정이 됩니다. 자, 스터디는 현재 그 진행형인 사람들 그리고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모든 분들한테 기회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저희는 기본 베이스 말씀드렸죠. 무조건적으로 이 무손실 매매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가장 기본 베이스를 두고 그런 사람들 중에 장기적으로 어떤 그런 계속 유지를 해나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 저희 스텝으로 땡기기도 하고 직원으로 채용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 어떤 팀에서든
그분의 몸값은 상상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이 그 한 달에 3만원짜리 스터디에 참여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여러분이 오히려 저희가 3억을 줘서라도 데리고 와야 될 인재가 될지 모른다는 거죠. 무손실 매매 할 수 있는 그 1인이 결국은 여러분들 몇천 명한테 어떤 기회를 또 줄 수 있는 어떤 값어치를 띈 재원이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이러면서 제자들을 계속 키워왔었고 여러분도 똑같이 주변 사람들이 망해가는 길을 막으시면 돼요. 그냥 어디서 듣고 사고 팔고 하는 걸로 결론적으로는 다 망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우연히 버는 거, 요행이라는 거 주변에 깨우쳐 주시고 확실히 공부를 해나가는 거, 공부가 왜 필요한지 인식을 시킨다는 거,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자, 투자자는 600만 명이고 현재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매매도 보면 종목을 추려서 일정주 좋은 것도 골라내고 하다 보면 100개, 200개의 한정적인 종목들이 골라지게 돼 있고 교육도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점이 그 수급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단계를 보면 그 2, 3천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교육은 저희가 무한정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어느 정도 교육성이 어느 정도 차게 되면 그걸로 더 이상 이 매매는 이 공개적인 이 방식에 대한 교육은 그걸로 끝이에요. 자, 내년이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교육의 어떤 시한부 끝이라고 생각되게 되면 그 이후로는 사실 여러분하고 온라인상 저희 스태프들과 종목, 재료, 일정, 파급력에 대한 공부만 탁탁탁 그날 해나가다 보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미래가 창창하죠. 이미 무손실 매매는 손에 익었을 거고. 자, 여러분 스터디는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년까지 어느 정도 저희가 한계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교육생이 일정 부분 확보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그 교육생들 위주로 한 그 그룹을 짜거나 그리고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다음 레벨로 어떤 끌고 가는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할 건데 커리큘럼을 짜고 여러분한테 이런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통해서 얻는 거는 저희가 그런 인력적인 부분에서 인재를 양성한다 부분도 물론 큰데 두 번째로는 교육과정 중에 생길 수 있는 여러분들 이탈자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다른 컨텐츠로 살려볼까라는 어떤 저희 실험 정신에 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플랜 B도 또 궁금해 하셨으면 좋겠고 플랜 B에서 또 얼마나 또 많은 분들을 구제할 수 있을지도 또 저희도 좋은 실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 10월 23일 날 일단 저희가 제가 이제 그날 또 강연에 요청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스케줄 잡긴 잡았는데 10월 23일 날 있는 강의가 끝나고 나서 스터디 분들은 그 무료 강의가 저희가 2시간 있죠, 그죠? 그래서 1시부터 4시까지는 저희가 정식 그 코엑스 강의 끝나고 나서 4시부터 해서 6시까지 시간을 저희가 일부러 뺐습니다. 그 대관이 엄청 비싼 곳인데 저희가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스터디 분들하고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또 한번 그 애로사항을 듣고 이제 또 스터디에 대한 방향을 또 정확하게 문제점들 그리고 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했던 매매 팁들 같은 것도 아마 또 많이 알려드릴 건데 23일에 또 일단 많이 뵐게요. 또 많이 뵙고 또 스태프들하고 또 술자리도 있고 하니까 그때 가서 또 저희 스태프들한테 이러이러한 방향도 많이 물어보세요. 일단 뭐 먼저 그 무손실 매매를 성공시켰던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오실 건데 왔을 때 그 선배들한테 많이 물어보시고 물고 뜯고 하세요. 계속 괴롭히세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옆 사람 하나하나가 재산이라는 거 인식을 하시면서 서로 존중해 주시는 가운데 스터디가 진행되게 되면 내년엔 여러분들이 수백억 수천억을 그 주변에 두고 있는 정도의 어떤 가치를 지닌 분들이 무궁무진하게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롱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드릴 테니까 스터디는 진짜 국내 최고 교육기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현재 그 저희가 배출하고 있는 이런 교육생들이 전국의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 이유 실제 매매에서 다들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계속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저는 저 나름대로 또 밑에 직원들 푸시해서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 또 내년 9월이면 또 저희 네이버 또 기사를 낼 수 있는 또 네이버 송출도 시작을 하기 때문에 또 언론사로서의 어떤 규모도 파일을 키워나갈 수 있고 나중에 또 이런 상장까지 팍스넷처럼 상장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즐겨보죠. 네, 여러분도 여러분의 성공, 저희 회사로서의 가치를 키워나가는 컨텐츠 개발하고 이런 뉴스 업체로서의 또 가치를 키워나가는 모습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
좋은 또 컨텐츠 있으면 또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3일날 뵙고 또 재밌는 말씀 많이 드리도록 할게요. 23일날 4시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